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말 리그 실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 예, 분석 작업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총 몇 가지에 대해서 일곱 가지 경우에 대해서 총 일곱 가지 문제 유형 중에서 두 가지가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는 부분합하고 통합 가르쳐 드렸죠. 오늘은 분석 작업의 세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나리오, 또 하나는 정렬, 또 하나는 목표값 잡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책 같은 문제집이 있으시다면 한번 따라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실 겁니다. 먼저 시나리오는 뭡니까 그러시는데,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예상치를 가상적으로 구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시나리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각본이죠. 각본을 줄 테니까 각본대로 굴려봐라, 그래서 결과를 나한테 알려줘 라는 개념이 엑셀에서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시나리오 문제 나오시게 되시면요, 문제 읽으시고 무조건 순서 이대로만 하시게 되면 시나리오는 맞춥니다. 셀 이름 정의부터 합니다. 정의부터 하세요. 문제에서 주죠. 보시는 것처럼 C10셀은 뭘로 집행의 값개, D10셀은 집행률 개, 이렇게 주네요. 그러면 C10셀 누르셔갖고 집행률 합계, 여러분들 이름 정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이름 정의. 어이구야, 이거 왜 지워졌나?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시나리오는 어떻게 하셔라? 먼저 셀 이름 정의부터 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D10셀, C10셀부터 이름 정의할게요. 이름 정의하는 건 배우셨습니다. 여기 이름 상자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이름 정의 집행액 합계로 합니다. 집행액 합계. 여러분들 이런 이름 정의하실 때는 제가 글자 잘 보고 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 정의로 인한 글자 실수는 감점이 아니라 그냥 점수 자체를 안 주죠. ITQ처럼 이렇게 감점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얘는 10점을 주냐 안 주냐 이 개념으로 따지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름 정의하셨으면 엔터 꼭 누르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디 셀은 D10셀은 뭘로 주셔라? 예, 집행률 개로 주시면 됩니다. 집행률. 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잠시 잠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률 개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엔터 치시게 해갖고 일단 이름 정의 끝내시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러시는데, 문제만 잘 읽으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시나리오는 문제만 잘 읽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얼루 가셔라? 데이터 가셔갖고, 그런 다음에 뭐 가셔갖고요? 가상분석 가시죠? 가상분석 가셔갖고 시나리오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순서대로 하느냐라는 거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가셔갖고 가상 분석 들어가셔갖고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관리자가 나오죠. 당연히 각본을 짜야 되겠죠. 여러분들 뭐부터 눌러라? 추가부터 누릅니다. 그럼 이제 그 밑에 문제 시나리오 1을 보십시오.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비율 인상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변경세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를 잡으셔야 될까요? 문제 보세요. 집행률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셀은 어디가 된다고요? 예, D10이 됩니다. D10을 누르시고 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값을 입력해 주시겠어요? 얼마로? 집행률 개를 얼마로? 80으로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상태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시나리오 2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시나리오는 두 번 작성합니다. 항상 두 번 작성하시고, 그래갖고 여기서 추가 눌러주신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름은 뭐다? 비율이나 라고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집행률계를 얼마로 설정하십시오? 50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래갖고 여기가 얼마? 50. 한번 잡아놓았으면 그 위치가 유지가 되니까요. 확인 누르셔갖고 얼마로 세팅하셔라? 50.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는 아니죠. 두 개를 다 작성했으니까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을 누르시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각본이 짜져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그래갖고 이 각본을 돌리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요약이라고 부른다. 그래갖고 요약 누르시게 되시면 뭐를 요구하느냐? 결과를 어디로 바꿔야 될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 이런 게 다 나와 있으세요. 집행률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액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 시나리오를 굴려보세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의 결과는 C10이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주는데 여러분들 꼭 확인 한번 해주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누르시게 되면 확인 누르시게 되면 끝입니다. 현재 이 값일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면 이렇게 나오고 이 값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는 걸 미래에 대한 예상치로 나타내 주죠. 맨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에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쓰시게 되면 내가 작업했던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무시하셔도 되시겠죠. 근데 혹시나 문제에서 오른쪽에 위치하십시오 하게 되면은 요거
시나리오 요약 나온 요 시트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된다. 시나리오 작성을 하게 되면 시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한 줄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정답 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되면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름 정의하실 때 글자 제발 잘 보시고 치십시오. 기능 다 해놓고 이 이름 정의에서 글자 틀리셔갖고 0점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순서 정의해 볼까요? 이렇게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셔갖고 제일 처음에 뭐부터 누르신다고요? 예, 추가 누르셔갖고 그런 다음에 뭐 결정하시고 변경 셀을 잡으세요. 문제 보면 나옵니다. 문제 보고 읽으세요. 문제 보면 어디가 변동되는 경우 이렇게 나타나죠? 거기가 변경 셀이고 그런 다음에 변경 셀 잡고 난 다음에는 뭐 하셔야 된다? 값 입력하셔야 되겠죠? 값은 문제에서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몇 번 한다? 2번 합니다. 라는 거. 2번 합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2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누르셔라. 예. 시나리오 관리자 화면에서 뭐를 누르신다고요? 요약 눌러주신 다음에 뭐 해주시라고요? 변경 셀 잡으시면 됩니다. 변경 셀도 문제 보고 잡으시면 되시겠네요. 문제 보고. 그러시고 나시게 되면은 시트 위치 확인하시고 마무리. 시트 위치 확인하고 마무리 끝입니다.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요것만 잘 이해하시게 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나오게 되면 그날 좀 운이 좋네 이런 생각하셔도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여기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분석 작업의 이 시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시하십시오. 처리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분석 작업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냐? 정렬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 이 정렬 기능도 여러분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커마 2급에서의 정렬 문제는 부분합할 때 정렬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고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런 정렬 특별하게 분석 작업에서 나오게 되시게 되면요. 대부분 뭐에 대해서 묻는다? 예, 사용자 지정 정렬과 정렬과 또 뭐에 대해서 또 정렬 옵션에 대해서 옵션 그리고 추가까지도 묶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정렬 기준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로 일단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 가입 기간의 셀이 RGB색인 요 색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십시오.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들 정렬은 배우셨어요. 부분합에서 이렇게 블럭 잡고 항목까지 포함해서 블럭 잡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정렬 누르시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포지션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정렬 기준을 포지션으로 해놓고 오름차순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죠? 네, 포지션 내야수, 외야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투수, 포수. 그럼 아니네. 그래갖고 이걸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내림차순 역시도 우리가 이 순서대로 정렬하라는 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우리가 흔히 사용자 지정 정렬을 쓰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쓰시는 거다?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닐 때. 그리고 제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은 정의를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의해드릴까요? 오름차순이 오름차순이 뭐다? 가나다순입니다. 가나다순이고, 1, 2, 3순이고. 맞으시죠?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영어, 한글, 한자, 숫자 이렇게 섞여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숫자가 무조건 오름차순의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런 다음에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한글 이런 식으로 나가고 무조건 빈 셀은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들 내림차순은 뭐가 되시겠어요? 내림차순은 이 오름의 역순이죠. 오름의 역순. 그래도 내림차순에서도 빈 셀은 무조건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정렬을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정렬 기준이 한 번 정렬한 상태에서 또다시 정렬하게 되면 정렬 추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렬 추가가 들어가는데 보통 정렬을 하실 때 우리가 값 위주로 정렬을 하거든요. 1, 2, 3, 4 가나다라 순이 값순이세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값이 아니라 뭘로 갖고 셀 색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색으로도 정렬할 수 있다. 그리고 글꼴색 뭐 이런 걸로도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런 거 나오시게 되면요. 그날 아이고야 너무 내가 운이 되게 좋구나. 날로 먹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 바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죠. 블럭 잡으시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정렬 들어가셔갖고 포지션별로 먼저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렬을 할 건데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아니다.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다라는 결정 나셨으면 그냥 사용자 지정 목록 가셔갖고요. 목록 항목에다가 순서대로 쓰세요. 투수 엔터.
포수 엔터. 여러분들 이거 투수 포수를 엔터로 안 치시고 옆에 콤마로 붙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엔터가 편하실 테니까 그냥 엔터 치십시오 이 말씀 드립니다. 내야수 엔터, 외야수 이렇게 치셔도 되시겠고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런 식으로 콤마를 쓰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으세요. 콤마 쓰기 귀찮으신 분들은 뭐 하셔라? 엔터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엔터로 치셔갖고 끝났으면 여러분들 요거를 뭐 해라? 추가를 눌러라.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여러분들이 이거 옵션에 가시게 되면 사용자 지정 목록 찾아내실 수 있으세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글자를 치게 되면 자동 채우기가 되는데 여기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집어넣으신 것들은 정렬에도 쓰이고 자동 채우기일 때도 쓰인다라는 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 과정 속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식의 개념이세요. 그리고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셨으면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 내가 지정한 순서대로 정렬의 항목들이 나타나면 일단 성공.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 그럼 정렬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해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추가하신 다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갖고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여기 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렬 기준이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거 간혹 가다가 필기에서 뭐 저 스프레드 시트에서 다음 중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번 갑, 2번 셀색, 3번 글꼴색, 4번 테두리 이런 식으로 또 필기로도 종종 나옵니다. 외워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셀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뭘 갖고 셀색 갖고 기준을 잡아주십시오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고 셀색 누르게 되면 옆에 색깔을 뽑아낼 수 있는 항목이 또 하나가 생기세요. 그래갖고 무슨 색깔? RGB 2로.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눌러보시면 이 셀을 분석해서 색깔이 있는 부분의 색깔의 명칭을 나타내주고 두 가지 이상 색깔이 들어가 있다게 되면 마우스를 올려보시게 되면 그 밑에 이렇게 RGB 색상표가 뜨게 되니까 그거 눌러주시면 된다. 지금처럼 한 개밖에 없는 경우는 무조건 이거밖에 해당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색깔 값이 어떻게 표시되도록 하라고요? 위에 표시되도록 하라. 끝입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이 녀석으로 10점이 끝나게 돼요. 같은 10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잔손이 많이 가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잔손 없이 그냥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게 피벗 테이블하고 이제 몇 가지 있으신데 피벗 테이블 같은 거는 조금 잔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렬 기준도 끝. 그래서 끝났구나. 근데 이제 요런 기능들 오늘 이 두 가지 기능을 가르쳐 드리는데 너무 쉬워 갖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분석 작업. 그럼 오늘까지 배우시게 되시면은 우리 분석 작업에 나오는 7가지 유형 중 5가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고 다양한 문제를 하시게 되려면 대부분 여러분들 커말 2급 책 사셨죠? 거기서 문제 다운 받으셔 갖고 푸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 작업 1회 가 갖고 목표 값 찾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 값 찾기가 나오게 되면은요. 그날 운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목표 값 찾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제일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그냥 이건 하나는 적어드려요. 문제 읽고 이렇게만 맞추세요.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요것만 기억하시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목표 값 찾기는 풉니다. 어디가는 셀을 찍고요. 셀을 찍고 얼마로는 값을 입력합니다. 무엇이도 셀을 찍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궁금하실 텐데 일단 문제부터 읽어드릴게요. 다음 중 예산의 합계가 어디가요? 어디가 H10 여기가요. H12 얼마로 콤마가 하나 빠졌네요. 135만 4천 원이 되려면 무엇이 공공 운영비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보시면 수식의 역순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 더하기 5는 5는 6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이 뒤에 있는 6값이 8이 되려면 5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식의 역순으로 이런 거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념이 목표값 찾기다. 문제 읽고 그래서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만 문제에서 구별해 내시고 어디가는 셀을 찍고 얼마로는 값을 입력하고 무엇이든 셀을 찍으시면 된다.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요? 셀 포인트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과상 분석하는 방법은 셀 포인트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가셔갖고 뭘로 가셔라.
가상 분석 가셔갖고 뭘로 들어가시라? 목표값 찾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그럼 넣는 칸이 몇 칸 나오나요? 3칸 나오죠? 이게 이거예요. 제일 첫 칸이 어디가, 두 번째 칸이 얼마로, 세 번째 칸이 무엇이. 요대로 해갖고 여러분들 문제 읽어갖고 그럼 한번 볼까요? 어디가, 합계가 H12 됐죠? 찍으세요. 얘는 얼마로 입력하라고요. 얼마로? 135만 4000. 얘는 손으로 치고 그런 다음에 무엇이 H7 공공 운영비 H7 요기가 얼마로 H6이었네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다. 네, 제가 문제 만들어서 가르쳐 드립니다. 자, 됐고. 자, 이렇게 해 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간에 문제는 잘못된 게 없었고 풀이법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결과 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결과가 합계값이 바뀌면서 내가 원하는 변경셀이 변화가 됐었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같은 시점인데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뭐 혹시 시험장 가셨을 때 목표값 찾기가 문제 나왔네? 아이고야 이런 땡 잡은 일이 이렇게 하시면서 나오시면서 저 로또 사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디가 얼마로 무엇이 그리고 어디가는 찍고 얼마로는 입력 무엇이도 찍고 그러면은 목표값 찾기는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로써 일단은 7가지 중에서 5가지 설명드렸네요. 시간이 되면 월요일날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쉬시죠? 저도 쉬는데 혹시나 제가 올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우리 월요일 날 요 녀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